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자, 미국 시장이 연 이틀 상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 사이에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된 이런 관련 지표들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상승보다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줄 만한 적절한 작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먼저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에요. 시장이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법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3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 그랬고, 저번 달에도 그랬고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을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지친 한 달을 보내다가 기대감을 품었다 한 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면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의견 자체가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상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CPI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은 소비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임금 인상 그것도 좀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고 여전히 말이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페드에서 타겟으로 하는 그 수준 2%인가요?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게 좀 시장은 우려였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페드가 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걸 2번 정도 해서 끝낼까요, 과연? 일단은 원하는 기준치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드도 마찬가지고 PD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본인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변동성을 꾸준히 보여줘 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시장 정리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만 예정돼 있는 게 아니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동시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시선이 지금 CPI로 쏠려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할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준은 주목을 필요하겠죠. 일단은 이번에 그 FOMC에서 금리 인상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 지금 2% 지금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당연히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지난 2년간과 3년간에 걸쳐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다라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하면서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당연히 빠른 시간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연방기금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 선물이 연준이 지금 7월달 이번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이 지금 92%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0.2포인트 좀 금리 인상을 기존 사실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풀이될 수가 있겠고요. 이는 시장에 이미 반영된 재료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PI 발표를 앞두면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4%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달러화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자, 일전의 경험에서도 일시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자, CPI가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덜 나오면서 달러가 살짝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신중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 시작되는 지금 어닝 시즌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블랙록, 패시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등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소비와 고용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그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소비와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순이익 자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금 7%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뭐, 즉,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골고루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뭐, 소비와 고용을 뭐, 어떻게 예상한 것보다 괜찮다고 하지만,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이 기업에 대한 관한 실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지수 자 보니까 일단 다 올랐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고요. 뭐, 산업 금융 관련주 상승했고, 뭐 특히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 2% 이상 뛰었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요, 소식이 나왔죠. 러시아의 원유 감산에 관한 관측 관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경기를 꽁꽁 싸맸습니다. 뭐 연준이 노력을 하고요. 뭐 미국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전 세계 정책을 뭐 위주로 펼치면서 가장 앞서가지고 정책을 펼쳤지만 사실상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대기업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한 유럽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지금 많이 좀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중국의 경제에 관한 이런 부양 가능성, 이 부양책이 좀 맞물리면서 지금 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이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여된 이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우리가 반년, 1년을 보고 갈 게 아니라 뿌린 만큼 거두는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어떨까? 이 정도로 의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데이터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는 하지만 기업들이 그 환경에서 누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참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자, 금융주들 이익 실적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주가는 조금 먼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 유가 지금 미국 달러화 지수하고 반대로 다니죠. 뭐 러시아에서 이제 감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리가 약간 밀리니까 미국 달러화 지수도 내리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뭐 이머징 마켓에는 좋은 환경이 지금 오늘 시장에는 좀 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뭐가 있었습니까? 일전에 지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지금 초기 시작한 게 바로 스웨덴 쪽이었어요. 스웨덴 부동산 기업에서 지금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그 미국의 부동산 관련 플랫폼 기업인 진로우 그룹이 지금 10% 넘게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 회사인 파이프 샌들러라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지금 현재 주가 51달러인데 66달러까지 목표가를 좀 크게 지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우라는 그룹을 자체를 보니까 어떠한지 좀 궁금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팬데믹 때는 212달러까지 크게 돌파했다가 지금 사실상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부동산계 지금 아마존으로 불리는 지금 프롬테크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직방이라든가 다방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일전에 이 구간 주가가 횡보하다가 상당히 크게 돌파한 구간, 팬데믹 전 이 구간에는요. 사실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할 때 차익을 거두는 뭐 이러한 그 운영을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구간에는 금리가 인하되면서요. 부동산 값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회사가 좀 많이 손실을 봤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저렴한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 비싸게 좀 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 부동산 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빚도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그 물건들을 처분을 하는데 호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 사업에 대한 타격이 컸었고요. 그래서 주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다시 사업을 변경을 했죠. 부동산 중개 위주로 지금 변경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매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을 지금 봤는데, 아마존이 지금 그거 시행하고 있죠? 지금 프라임데이가 지금 연내 최대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기대감이 몰리면서 1%까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무신사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배송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그동안 뭐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러한 이전 팬데믹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프라인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하반기에 시장 반등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버입니다, 우버.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동안 왔을 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회사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순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실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적자 흐름이 좀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지금 보도 때문에 지금 3% 이상 상승을 했다. 자, 이 정도로 좀 특징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CFO가 회사를 떠나는데 주가가 오른다. CFO가 뭐 잘 못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 좀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3만 불 선에서 어떻게 뭐 그냥 정중동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3만 달러 영역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낙관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스탠드앤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 간다라고 지금 소식을 좀 내보냈습니다. 가격 상승에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대표적으로 부자 아빠라고 불리는 기요사키가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혼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 달러는 죽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내년에는 12만 달러까지 지금 전망을 한다라는 이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뭐 크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인시장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닥권 그리고 지금 상승 초입 구간에서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냐, 채굴하고 있는 이런 비중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불장이 오면 다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코인을 유입됐을 때 어떻게 보면 매도할 수 있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이러한 채굴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실제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비트코인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을 좀 공략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신뢰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코인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신뢰성이 좀 두터운 코인들을 중심으로 그만큼 옥석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관련 코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노리시면 어떨까, 이 정도로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